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소금을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이제 흔히 뭐 죽염, 천일염 이런 것들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소금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인제 그 천일염 관계자들 모아 놓고 한 100명 모아 놓고 인제 소금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천일염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천일염 이제 바닷물 갖고 만드는데, 이게 소금이 바닷물이 처음에 들어와서 소금이 되기까지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가 걸려요, 평균이. 더 걸리기도 하고 적게 걸리기도 하지만 평균이 그 정도 걸린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우리가 결정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일 깔아진 곳에서 소금을, 햇빛 소금이 생기면 그거 모으는 게 결정지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기에 보름이 걸려서 딱 왔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햇빛 죽으면 거기 소금이 생겨서 끌고 모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일이 걸리기까지 과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3.4% 바닷물이 들어와서 점점 농도가 높아져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속에 있는 미네랄, 90가지 미네랄 중에 어떤 미네랄은 나는 이미 결정이 될래 해가지고 결정이 돼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결정지에서는 이제 나트륨이 가라앉을 차례예요. 그때 우리는 그 나트륨이 가라앉으면 그걸 모아서 소금이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미 많은 미네랄은 앞반 단계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소금 모을 때만 밀려가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미네랄이 남아있는데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그 소금을 건져 올렸는데 거기에 묻어있는 미네랄마저 간수 뺀다는 미명하에 2년 묵히고 3년 묵히면서 또 빼요. 그럼 결국은 NaCl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NaCl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다른 게 조금 묻어 있겠죠. 그걸 갖고 이제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예요. 죽염은 뭐냐? 죽염 만드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죽염 왜 만듭니까? 두 가지 이유로 돼요. 하나는 천일염이 아무래도 갯벌이나 이런 데 만들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걸 자기 해결한다. 왜? 고열로 막 태우고 이러다 보면 그게 없어진대요. 또 하나는 9번의 굽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생성이 됩니다. 미네랄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게 두 주장이 맞을까? 고열로 뭐 태우고 그러면 그 중에는 불순물 중에 타서 없어지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건 맞다. 그런데 반면에 들어가는 게 더 많다. 죽염을 만들 때 뭘 하죠? 대나무통에서 하잖아요. 대나무를 태워요. 대나무가 탄 재가 있겠죠. 그죠? 거기다 황토흙도 또 막아요. 그죠? 황토흙도 들어가요. 거기다 송진가루도 집어넣어가지고 또 태워요. 송진가루 들어가겠죠. 그 쇠가 녹아 있는데 그게 1000도 이상 올라가면 그것도 일부가 녹아서 떨어져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제가 볼 때는 태워 없애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거를 불순물로 보느냐 아니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재성분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들어갔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태워 없애자면 불순물보다 더 많은 게 들어갔다. 이거는 좀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9번 구웠더니까 미네랄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하느님이 아닌 이상 미네랄을 못 만들어요. 우리가 금을 만들 수 있고 은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늘에 백금 성분이 뭐 들어가서 생겼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죠. 열을 가한다고 칼슘이 나트륨이 되고 나트륨이 칼슘이 되는 일은 안 생기고 없던 나트륨이 생기는 일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일부 증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왔냐? 대나무에서, 흙에서, 이 철에서 있는 게 녹아서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증가하는 애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열을 가한다고 생기는 애는 없다. 근데 그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죽여보면 특정 미네랄이 좀 증가한 게 있겠지만 그게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다. 성분 검사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바다에 있는 미네랄, 90가지 미네랄 어떻게 고스란히 담은 제조 방법들로 만들어진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을 찾아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금에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의 그 비율 그대로의 소금이 들어와 있으면서 마그네슘이 그렇게 많은데 간수를 뺀 이유는 쓴맛 때문에 뺀다 그랬잖아요. 쓴맛을 제거를 해서 쓰지 않게 만들어낸 이런 소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네랄 소금을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우리가 핑크솔트 뭐 있겠지만 사실 그것들도 미네랄 소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핑크솔트 내세우는 분도 이건 내세요. 야, 이건 수억 년 전에 땅속에 묻힌 거니까 지금 뭐 오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것도 일부 맞아요. 근데 그 암연 광산을 한번 가보면은 핑크솔트 이런 거 히말라야에서 캐는 거 사람과 돌로 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암염들은 불도저나 이런 걸로 캐요. 그거 캐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걸 원래는 서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건 암염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바다에서 만든 소금 같은 거 제일 많이 먹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다 녹여서 불순물 다 가는. 왜 땅속에서 돌 소금이잖아요. 그게 뭐 흑성분도 있고 돌도 다 들어있던 그걸 다 가라앉혀서 제거를 하고 그 있는 물을 걸러서 그걸 끓여서 다시 만드는 게 암염 진짜 소금이에요. 근데 암염 우리는 그냥 그 깬 걸 갖고 이게 피 색깔이 이쁘다고 하는데 그 색깔은 불순물의 색이에요. 핑크색은 어디서 왔냐? 그게 땅속에 묻힐 때 그 흙 속에 철분이 많으면 핑크색을 띠요. 철이 녹슬면 붉은색을 띠니까. 안데스나 이쪽에서 생기는 회색빛을 거긴 또 그 속에 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는 먹을 때 성분을 봐야 돼. 이게 어떤 성분이에요. 그 진짜 궁금하면 그 만드는 공장도 가보고 염전에도 가보시고 그 회사에도 성분표를 달라고 그러면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면 무슨 미네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성분표를 보고 직접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우리가 대부분 편하게 먹는 거는 마트에 가시면 있는 소금들을 사서 드시면 돼요. 그거는 천일염을 갖고 다 세척해서 나온 거예요. 그 세척하면 미네랄은 조금 더 없어졌겠지만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 개념으로는 먹지 말고 그건 나트륨 개념으로 뭐 조림용이나 반찬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미네랄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하면은 진짜 미네랄 소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구입해서 물에 타서 드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깨끗하게 한다고 집에서 볶아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건 좀 권하시지 않는다고요? 소금을 왜 볶냐? 우리나라가 이제 소금에 대해서 참 진심인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는 죽염 없고 용융소금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가 천일염 우리가 사람들이 전통 방식의 소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전통 방식 소금 아니에요. 죽염도 전통 방식 아니에요. 천일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한 100년 조금 넘었어요. 죽염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생긴 지 40년밖에 안 됐어요. 죽염이라는 게 처음 나와서 세상에 등장해서 제품으로 나온 게 한 40년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천일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다음에 만주 벌판을 침략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대만에서 들어온 기술을 갖고 이전하니까 우리나라 염전의 시작이. 우리나라 그전에 자염이라는 소금을 먹었어요. 자염은 끓여서 만든다. 끓일 자자예요. 자염. 이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을 떼가지고 끓여서 만들다 보니까 생산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대륙 침략하고 중국을 집어삼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화학공업에도 필요하고 군인들에게 먹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 소금이 필요한데 이 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특히나 이게 염전이 없어요. 왜? 여름에 태풍이 무지 많이 온다. 우리 올해만 해도 한 거의 20개가 일본을 거쳐가서요. 태풍이 오죠.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다 갯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생산을 외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염전 시설에서 소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전에 천일염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간수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쓴맛이 나는 거예요. 흑성분도 들어있고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전에 옛날에 다 뻘밭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부 반응들이 있죠. 자연 먹던 사람들부터 이건 뭐 소금이야. 뭐 이래. 맛도 그렇고 이래.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간수라는 애는 쌓아놓고 빼면은 맛이 좀 좋아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랑 어쨌든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쌓으니까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여름에 특히나 습기 빨아 당겨가지고 흘러내린다. 보관하기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좀 더 편리하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구운 소금이에요. 소금을 굽게 되면은 그 쓴맛도 좀 해결되고 보관성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름에 입줄 흘러내리는 게 없어지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볶은 소금이에요. 볶은 소금은 뭐냐면은 천일염을 갖다가 큰 솥구리에다 담아놓고 물을 샥 뿌려요. 그러든가 아니면 물에다가 소금을 풍 담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 녹지 않냐. 포화염도 이상을 하게 되면 소금이 안 녹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미네랄이 빨리 녹는 애가 마그네슘, 칼륨은 빨리 녹아요. 그럼 걔들만 쫙 빠져나가고 진흙도 빠져나가는. 그럼 깨끗한 소금이 만들어졌다. 그럼 얘는 수분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볶는 거죠. 볶으면 아겠지만은 열을 가하게 되면은 맛이 좀 순해지고 잡동산이 미네랄 다 빠져나갔으니까 나트륨만 남았으니까 순수한 짠맛만 남으니까 맛이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운 소금이라는 애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집에서 볶은 소금을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죠. 소금이라는 이게 물에 닿고 그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가스가 발생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소금 가공하는 공장에 가면은 가스 배출이 되게 중요해요. 독한 가스가 나오니까.
근데 집에서 하면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집 안에서 뭐 뭔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된 소금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씻은 다음에 그다 또 각종 좋다는 건 다 집어넣어가지고 볶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수분과 함께 가스가 올라와요. 그게 몸에 무지 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정 하고 싶으면 바깥에서 하든가 환기를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스 때문에 몸에 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시도하시면 가끔씩 이 TV 화면에다 비치고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진짜 가마솥에 걸터 앉아가지고 젓는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무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뭐 기타 뭐 첨가 소금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소금을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뽕잎 첨가, 무원 첨가, 그런 것들을 볶을 때 특히나 주위에서 여기서 가스가 발생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배기 시설 확실하게 하고 야외에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나름대로 뭐 자기의 의미 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좀 주의를 해서 해야 된다. 소금의 특성을 알면은 답이 찾아질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가별 소금 제조 방식이 다르다고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중국 소금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라마다 소금이 달라요. 특히나 이제 천일염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천일염 만들고 일본도 천일염이 조금 있고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이제 비교해보면 중국 천일염이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가끔씩 문제가 되잖아요. 포대가리를 해서 중국산인데 한국산을 포대가리 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염전에다 그 중국산 소금 풀어가지고 다시 건져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산이 그냥 팔았다가 문제되기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김치 담갔더니 김치가 물러졌네 뭐가 이상하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건 궁금하지 않나요? 중국산 소금도 서해 바닷물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서해는 개들이 동해지만 어쨌든 황해에 있는 바닷물 갖고 똑같은 바닷물로 갖고 소금을 만드는데 왜 중국산 소금은 문제가 될까? 우리나라 소금은 그런 문제가 좀 적을까? 이게 비교를 딱 해보면 이게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이 천일염이라는 것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저 페루 같은 이제 산간 지방에 있는 거 산속에서 소금물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고 염전을 만들어갖고 소금을 만들어요. 우리는 긁어 먹을 때 보면 바닥에 물이 있잖아요. 거기는 다 마를 때까지 놔둬요. 다 마르면 긁어내는 거예요. 티벳에서 뭐 가끔 참하고도 이런 데서 염전하는 거 보면은 거기도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긁어 모아요. 우리나라 중국은 그렇게 안 하죠. 자, 근데 중국 소금하고 우리나라 뭐 다르냐고. 우리나라는 천일 염전의 물의 두께가 1cm예요. 1cm. 그러니까 표면적을 극대화해가지고 증발 효율을 되게 높여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15일 만에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대부분의 염전이 호수를 만들어요. 호수라는 얘기는 넓고 깊다라는 거예요. 깊이가 한 1m 이렇게 두는 거 아니야. 그다 바다 우리는 1cm인데 걔들 1m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다 놔두면은 우리나라는 보름에 되지 걔들은 보름에 안 되겠죠. 뭐 3개월, 6개월 만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 물을 또 집어넣으면은 또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마지막에 불도저나 뭐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긁어 모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게 1년 걸렸다. 6개월 걸렸다. 그 6개월 동안에 들어갈 게 다 들어갔겠죠.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미세먼지 뭐 이게 들어갈 게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뻘물에 있는 성분도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날라다니는 새들도 죽은 놈들 뭐 벌레들도 들어갈 게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층층이 성분이 달라요. 먼저 가라앉은 놈, 나중에 가라앉은 이 성분이 다르고 입자 크기도 다 제각각 이 엉망인 소금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식용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 식용을 하지 마라. 이걸 갖고 식용을 하려 그러면 조건이 있다. 이걸 다시 세척을 다 해서 요오드라는 미네랄을 첨가를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걸 가지고 식용을 한다. 이게 이제 중국의 법이에요. 근데 이걸 후공정을 거치려고 하면 비용과 시간과 이게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포장해가지고 유통시켜버려요. 그래서 한때는 중국 소금의 80%가 가짜, 법을 안 지킨 걸 가지고 유통시켜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우리나라식 염전이 도입된 데도 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국에 갖고 오면은 거의 간수가 빠진 것도 아니고 성분도 지각각이고 지저분한 거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이런 소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갖고 음식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드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걔들도 세척을 다 하고 요거도 첨가해서 만들면 법적인 그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염전에서 만들어진 소금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봄에 만들어진, 여름에 만든, 가을에 만들어진 것도 다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걸 바라볼 때,
다 다르다라는 전제까지.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걸 찾아서 확인해보고 우리가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마다 소금의 주가 달라요. 사실 우리가 천일염이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연간 소금을 300만 톤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양은 50만 톤밖에 안 돼요. 그중에 30만 톤이 천일염, 20만 톤은 정제염이에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 250만 톤은 수입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하냐? 뭐가 오냐? 그게 다 천일염이죠. 거의 대부분 천일염. 근데 어디서 오느냐? 호주나 멕시코에서 수입해요. 호주나 멕시코 하면 사막이잖아요. 천일염하게 하기 얼마나 좋겠어. 비도 안 오죠. 태풍도 안 오죠. 햇볕은 쨍쨍 내리쬐죠. 땅값 싸죠. 그런 데서 한 염전에서 거의 1000만 톤씩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파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건 다 대부분 화학공업용으로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천일염은 순도가 97%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사막에서 만들어진 것도 다 세척해서 염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그래서 그 소금들이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다르니까 그걸 다 알고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200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자. 이런 거창한 꿈을 갖고 이제 회사를 세웠는데, 그리고 일본에 있는 회사를 찾아서 기술도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근데 거창하게 꿈을 시작했는데 처참하게 이제 거의 실패를 했는데, 실패라기보다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한국의 법이 소금 관련법 내지는 식약청 규정이 미네랄 소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네랄 소금은 법적으로 이건 소금이 아니다. 소금은 나트륨인데 왜 여기다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나트륨 기준을 못 맞추냐. 이 나트륨이 얼마 이상해야지 이게 소금인데 그게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다. 생산도 안 하고 판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층수라는 깨끗한 바닷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취소하는데도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법적인 심층수에 관련된 법, 소금에 관련된 법을 다 바꿔가지고 나서야 이제 이게 출시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미네랄이 많은 것도 소금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미네랄이 많은 게 왜 인정이 안 되냐는. 그래서 그때까지 보면 1등급 소금 하면 정제염이 염도가 99%짜리가 1등급이었어요. 1%라는 거예요. 1%도 그 수분 빼고 나면 미네랄 함량이라고 하면 0.00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만 소금으로 인정해. 천일염이라는 것도 그때는 천일염 염도가 80 이상이었는데 80에서 수분이 10몇 프로 돼요. 그럼 그것도 보면은 미네랄 함량이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미네랄이 많으니까 염도가 콕 내려가니까 이건 소금이 아니라서 인정을 못 받아서 지금 국회 하는 거 보면은 법 바꾸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식약청 규정 바꾸는 거 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식약청 규정도 바꾸고 법도 다 바꿔가지고 이건 미네랄 소금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려서 이제 미네랄 소금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시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미네랄 소금이라는 거에 하면 사람들이 미네랄 소금 하면 천일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도 주건 뭐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미네랄, 바다의 미네랄에 다 들어있는 소금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과정도 무지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금 관련 책을 이제 2권을 썼어요. 하나는 처음에 이제 소금인간이라는 책하고 지금 소금혁명 환자의 발라는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알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금이라는 게 진짜 뭐다. 사실 소금 관련 연구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금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이 책 쓴 거나 유튜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처럼 해외 공장들도 가보고 국내 공장들도 가보고 염전에도 가보고, 그리고 수많은 논문을 찾아가지고 왜 이렇게 해서 나라마다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이런 것도 연구한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올리니까 한 250개, 그냥 300개 정도가 돼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건데 제가 올린 책의 내용인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소금에서 알리고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상당히 이제 보람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건강을 찾았던 분들. 저는 저 전화번호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 유튜브 영상에도 아마 저 연락처가 달릴 거고, 다른 연락처 다 있대. 책에도 저 전화번호 박아놨고, 제가 만든 제품에도 저 전화번호 다 박아놨어요. 언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용융소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천일염 물어보시는. 제가 천일염 하시는 분들한테 강의도 해요. 해수부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걸 통해서 건강을 찾아가고,
우리의 식문화나 건강 문화를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네랄은 사실 별로 안 돼요. 칼슘 하면 골다공증이네, 철분, 빈혈이 이 정도 아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칼륨이 부족하면은, 아연이 부족하면, 아연은 뭐 정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망간이 부족하면, 텅스텐, 티탄이 부족하면, 이런 최근에 와서 놀라운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정신질환 치료제로 리튬 미네랄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버드대에서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잖아요. 치매를 치료하는데 이 리튬 미네랄이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치매 치료약 개발은 전부 다 뭐였냐 그러면은 증상의 속도를 늦추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을 완치시키는 약은 없었는데 이 리튬 미네랄을 갖고 주의 실험을 했다니까 완치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놀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임상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네랄에 숨겨진 힘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90가지가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 다 챙겨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걸리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트륨 중심의 소금만이 아니고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고 거기다 물과 같이 챙겨 먹으면 우리 몸이 아주 훨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시청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소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채널에 달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고요. 소금혁명 환자의 반란이나 책을 보시면은 상당하게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책들도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미네랄 소금 챙겨서 드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